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봐두셔야 되는 영상이고, 특별히 이제 뭐 자녀분들이 조금 어리거나 아니면은 좀 수험을 길게 보고 준비하실 분들은 좀 더 참고해 보실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1월 24일이었나요? 2022 교육과정이 발표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22 교육과정이 수능을 정면으로 비판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수능이 굉장히 확대가 된 상황이죠. 정시가 확대가 된 상황에서 정신 확대해놓고 지금 발표한 교육과정에서는 수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모순이 되겠죠.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시는 확대해놓고 창의진로 교육을 하라니, 예, 선생님들도 되게 혼란스러우실 텐데, 지금 이제 그 구체적인 변화가 뭐냐면 필수 이수학점을 10학점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율 이수학점을 높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대학교식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대학교식으로. 그래서 자율 이수학점, 학생들로 하여금 좀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의도를 반영하듯이 학사 운영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됩니다. 학점으로 대학교처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1학기, 중3 때 1학기, 고3 2학기 때 한 학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학기씩이죠. 한 학기씩 해가지고 진로 연계 학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요 시도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일찍 학생들한테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수능을 잘 봐야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 현실에서 단순히 진로 연계 학기라는 걸 운영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의 비중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영수사과. 예. 근데 이걸 낮춰요. 자,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진로 연계 학기도 운영하면서 일반 선택 과목도 탄탄하게 끌고 가주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아이들이 이제 진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은 수능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낮춰요. 역행하고 있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높입니다. 비중을. 이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합니다.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아직 뭐 교과서나 이런 게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추론을 해보자면 일반 선택과 관련이 있지만 조금 이제 시험과는 조금 좀 벗어난 어떤 그런 어떤 성격을 갖는 과목일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도들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적용이 될 전망이고 2025에 중고등학교의 개정 교육 과정을 연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뭐 요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전 과목의 성취 평가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뭐 어떤 과목이 점수가 굉장히 낮다고 해서 졸업을 못 하거나 따로 뭔가 이제 뭐 정식적으로 물론 뭐 보충 수업을 시키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얽혀 있지는 않죠. 선생님들이 도의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요 2022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게 되면 출석 3분의 2 이하 혹은 성취율이 출석 3분의 2 혹은 성취율이 40% 미달 시에는 과목을 보충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진로 학업 설계를 위해서 다양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한 거는 좋긴 좋은데 의도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능 직결 과목과는 연관성이 좀 딸리는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어떤 의문이 계속 듭니다. 일단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는 해준다고는 하고요. 국어의 융합 선택 과목, 융선과는 독서 토론,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뭐 문학이라던가 독서라던가 이런 이론적인 게 아니고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화법, 독서, 작문, 언어 이런 거예요. 또 재미있게도 지금은 화작이랑 독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렇게 돼 있는데 2022에서는 화법과 언어를 묶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독서와 작문을 묶어요. 물론 이제 뭐 읽는 것과 쓰는 거는 하나고 그 다음에 화법을 구사할 때 있어서 올바른 뭐 문법을 맞춰서 구사해야 된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글쎄요 굳이 뭐 이렇게 편제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4부터 초 1, 2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2025부터 중고에 연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현 예비 중1 같은 경우에 조금 주목을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공통 선택 과목이 개편되느냐 이걸 좀 살펴보자면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뭐 뻔한 말입니다. 뭐 기본 이해, 내용 과목 뭐 이런 것들이고 일반 선택이 이제 수능에 나온 과목 얘네들이 이제 비중이 축소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두 파트가 이제 비중이 엄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좀 갖고 있고 이와 연관돼서 학사 운영 체제 같은 경우도 확 바뀌게 되는데 2일에서 2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단위예요. 단위. 어떤 그 수업의 양을 그 책정하는 어떤 그 단위가 단위인데 지금 23부터 24를 보시면 학점으로 바뀝니다, 이게. 참, 그 다음에 이제 총 이수학점 자체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교과 자체가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예, 창의적 체험 활동도 비중이 줄어들게 되죠. 이제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좀 권한을 학생들한테 주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호부터는 학점 그리고 50분 16회 그 다음에 192학점 교과 요거는 뭐 동일하네요. 요 단계적인 이행하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일단은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 수능을 확대해 놓고 예, 요렇게 이제 제도를 정한다라는 건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의 비중을 높인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말 막 진로에 관련된 도움되는 어떤 과목을 듣기보다는 그런 게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온다면 그런 걸 과연 들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대학교 시절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때 학점 잘 나오는 과목 골라 듣는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점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좀 듣지 않을까 싶고 인기 있는 과목 없는 과목이 또 나눠져 가지고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점제를 굉장히 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어, 예전에 이제 평가원장을 그 역임하셨던 분과 현재 평가원장 분이 이제 고교 학점제를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두 마리 토끼가 양립될 수가 없어요. 둘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뭔가를 추진한다고 하면 하나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가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폐지하자라고 대놓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수능 확대 철회도 불가능할 것 같고 수능 제도를 2028부터 시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이 수능 제도를 대체할 만한 시험 제도가 생각보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수능 제도를 대체해서 치겠다라는 유형이 이제 뭐 논술 혹은 뭐 서답형 주관식의 어떤 비중을 늘리는 그런 시험 형태. 이제 이 평가원장이 중국의 가오카오라고 중국 수능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논술형 서답형이에요. 근데 음,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임용고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임용고사에서도 논술형 서답형은 이의 제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제 기관에서 정답을 공개를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했다가 엄청난 이의 제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능 시험 자체는 가장 공정한 시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논란과 이의가 따르기는 하지만 그건 국가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원장님들이 뭔가 계속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수능을 폐지하려는 입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능 확대를 철회하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수능은 이제 포기를 하고 이걸 전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면 검토를 했을 때 과연 이제 뭐 변별력 있게 학생들을 좀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것이냐. 저는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고교 학점제 이전 버전이 수시제도라고 보거든요.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수시제도 같은 경우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속을. 수능은 이제 다 공개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수시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답답한 구석이 많죠.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뒤에서 뭔가를 한다면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과거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게 되면 과거에도 이런 적들이 있거든요. 이제 진로나 적성 교육을 강화하고 수능의 비중을 좀 낮추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 실패했어요. 그때마다. 사실 이 수능 폐지라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대체할 만한 시험이. 예, 그래서 음,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예, 요 표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우린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향후에 이제 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대비를. 일단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능의 비중이 좀 줄어든다라고 이제 인지는 하고 있되 수능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굳이 대비를 한다면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책도 좀 많이 읽히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고 어떤 그 학습지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의 사고력을 좀 단련시켜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논술 수업도 연구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형태로 바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2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교육 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살펴봤고 그 어떤 혼란의 도가니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